보험금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65세 전직 간호부장 선희 씨에게 남은 시간은 단 4개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걱정한 건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어요. 30년 입양딸로 키운 수진이가 뭔가 이상했거든요. 최근 들어 급격히 야위어가는 딸의 모습, 그리고 사위가 혼자 중얼거리던 모습. 과연 선희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동안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발견이 가족 모두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제 이름은 선이에요. 올해 65이죠. 30년 동안 대학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했어요. 작년에 은퇴했는데 인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길어야 4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봐왔는데 정작 제 차례가 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의료진 출신답게 금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4개월, 딸 수진이와 손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25살 때 입양한 아이예요. 친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키울 수 없다고 했거든요.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작고 따뜻한 몸이 제 가슴에 딱 붙어있던 그 느낌 말이에요.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가 20살 되던 해에 한 말이었어요. 뭘 고마워하니? 저를 키워주셔서요. 정말 친딸처럼 사랑해주셔서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이제 30살이 된 수진이는 좋은 남편을 만나 예쁜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어요. 사위 도연이는 의사예요.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날 오후 수진이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이었어요. 현관문 틈새로 사위 도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 여자들은 알아서 정리될 거야. 우리 새로운 시작이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여자들, 제 딸과 손주들을 그렇게 부르다니요. 3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봤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더 들어보려 했지만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연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보험금이라니, 설마 수진이에게 무슨 일을,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암 진단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형우, 전에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출신이에요. 지금은 의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깼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몸보다 수진이가 더 중요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선이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경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우야. 나야. 선이. 누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시간 될까?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누나.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순간 목이 메었어요.
응, 만나서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4개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죽기 전에 수진이를 지켜야 해요. 그게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30년간 쌓은 의료,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딸을 구해야 합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수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말이에요. 수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비록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엄마로서 제 역할을 다할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수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처방전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형우와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는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선희 누나,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암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수진이가 더 중요했거든요. 형우야,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사위 얘기인데 어제 우연히 이상한 말을 들었어. 어제 들은 도연의 말을 하나하나 전했어요. 경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보험금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알아서 정리될 거라고. 그 여자들이요? 수진이랑 손주들 말이에요. 경우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나,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경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거든요. 일단 사위분에 대해 조사해 봐야겠어요. 의료계는 좁아서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 형우야, 누나. 그런데 혹시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어요? 수진이 누나 상태라든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냥요. 직감인데 뭔가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틀 후 형우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나, 큰일입니다. 경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 씨가 최근에 중대한 의료사고를 일으켰어요.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걸 은닉하고 있어요. 의료사고요? 제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수진이 누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경우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최근 6개월 사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요? 10억입니다.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경우가 보여준 서류를 보니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는 이런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그리고 누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경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수진이 누나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인데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서류를 받아서 살펴봤어요. 30년 간호 경험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경우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마치 누군가 독성 물질을 서서히 투여한 것 같은 패턴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연이 수진이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경우야,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뭐지? 제 목소리는 이미 다급해져 있었어요. 일단 수진이 누나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독립적인 검사를 받아야 해요. 경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연스럽게 만나세요. 그리고 최근에 뭔가 다른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심심해서 그러는데 내일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역시 제 딸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채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알겠어요.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12시 반에 평소 가던 식당에서. 네, 알겠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딸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니.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30년간 쌓은 의료 지식을 총동원해서 수진이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도연이 정말로 수진이를 해치려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의료사고 은닉, 거액의 보험금, 조작된 건강검진 결과, 이 모든 게 우연일 리는 없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일 수진이를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수진이와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수진아, 요즘 몸이 어때? 좀 피곤해 보이는데. 네, 요즘 좀 그래요. 수진이가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도연 오빠가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결과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안 좋다고? 간이랑 신장 수치가 높다고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하는데.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엄마, 혹시 우리 집안에 유전적인 병은 없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병력은 없어. 혹시 최근에 뭔가 다른 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 먹고 있니? 아, 도연 오빠가 간에 좋다고 해서 특별한 한약을 지어주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손이 저절로 주먹이 쥐어졌어요. 좀 쓰긴 한데 매일 먹고 있어요. 오빠가 직접 한의원에서 지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오래 먹었니? 한 석 달 정도 됐나?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에서 형우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거든요. 형우야, 한약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가 수진이에게 한약을 먹이고 있어. 석 달째. 알겠습니다. 그 한약 샘플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해볼게. 식사 후 수진이 집에 들렀을 때 기회가 왔어요. 수진이가 아이들과 거실에서 놀고 있는 사이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위에 한약 봉지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하나씩 보니 모두 갈색 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냄새가 이상했어요. 일반 한약과는 다른 독특한 냄새가 났거든요. 재빨리 한 봉지를 가방 안에 숨겼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 물 좀 마시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딸이랑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군요. 도연의 눈이 차갑게 저를 훑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수진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않으셨죠? 무슨 이상한 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도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어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도연의 미소가 너무 섬뜩했거든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럴게 겨우 대답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도연이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쳤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온몸이 떨렸어요. 도연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뭔가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형우가 긴급히 연락해 왔어요. 누나, 한약 성분 분석 결과 나왔는데요. 형우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여기에 수은과 비소 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그럼 정말로? 네, 도연 씨가 수진이 누나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남편한테 죽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형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수진이 누나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하고요. 하지만 도연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 함부로 움직이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렇다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누나, 내일 저랑 다시 만나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위험해요. 아니, 이미 위험을 넘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늦었지만 꼭 구해낼게. 어둠 속에서 다짐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확보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형우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했고 수진이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 더 나타났어요. 여지, 수진이의 친어머니였어요. 선희 씨, 오랜만이네요. 25년 만에 만난 여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거든요. 비싼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여진 씨, 왜 갑자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진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의료계 사람이에요. 소식이 빨라요. 알고 보니 여진이 선제 대형 제약회사 회장이라고 했어요. 한국 의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진이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지만 도연의 계략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딸을 걱정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진 씨,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수진이가 위험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왔잖아요. 여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희 씨, 고마워요. 25년 동안 제 딸을 잘 키워줘서.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때 수진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도현 오빠가 이상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들과 제가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지금 당장 떠나자고 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아이들도 무서워해요. 수진아, 절대 가면 안 돼. 제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지금 엄마가 갈게. 엄마, 빨리 와주세요. 우리는 급히 수진이 집으로 향했어요.
여진도 함께 왔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도연이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 뭐 하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물었어요. 도연이 우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나는 김여진이에요. 여진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수진이의 친어머니.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을 깨달은 듯 했거든요. 여진 씨, 지금까지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어요. 의료사고 은닉, 보험 사기, 그리고 독살 시도까지. 도연의 눈이 사나워졌어요. 뭔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요. 한약에서 수은과 비소가 검출됐어요. 그 순간 도연이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뭔가 위험한 것을 가지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 30년간의 응급실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수진이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밖으로 나가. 여진이 아이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도연이 부엌 칼을 들고 나왔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다 끝났어요. 도연 씨, 제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도연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제 인생이 망가질 순 없어요. 그때였어요. 경찰 사일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안 돼, 안 돼. 도연이 칼을 떨구고 주저앉았어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도연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을 때 수진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도연 오빠가 저를, 응.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여진도 다가와서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연아. 여진이 처음으로 수진이의 진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미안해. 수진이가 여진을 바라봤어요. 저는 수진이에요. 그리고 제 엄마는 선희 엄마예요. 순간 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수진이가 맞아.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포개어 놓았어요. 이제 둘 다 수진이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날 밤 수진이와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서 잘 수 있었어요. 제 마지막 사명이 끝났어요. 4개월 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암이 많이 진행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수진이를 구했으니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여진도 앉아 있었고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와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수진아, 아니, 나연아.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나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의 마음을 이제 이해해요. 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수진이가 더 소중해.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의 시간이니까.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리고 여진 씨. 저는 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 수진이와 아이들을 부탁해요. 친어머니로서 잘 돌봐주세요. 여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마워요. 선희 씨. 그리고 미안해요. 여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25년간 수진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포개어 놓았어요. 낳아준 은혜보다 길러준 정이 더 깊다고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두 사람이 모두 울고 있었어요. 이제 둘 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어린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있는 꿈이었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꿈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진이와 여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6개월 후, 수진이는 여진의 도움으로 새로운 학교로 전근을 갔어요. 아이들도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도현은 의료사고, 은닉과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날도 수진이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저의 묘소를 찾았어요. 엄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여진,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세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아이들도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엄마가 두 분 다 제 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저 요즘 간호학과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에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요. 국화꽃 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마치 제가 딸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의 처방전을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때 여진이 나타났어요.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어머님 또 오셨네요. 선희 씨한테 인사드리러 왔어. 여진이 묘비 앞에 절을 했어요. 선희 씨, 수진이 잘 돌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엄마, 집에 가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남긴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죽음도, 시간도, 거리도 이길 수 없는 힘이 있거든요. 수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해요. 그게 바로 제가 남긴 마지막 처방전이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처방전 말이에요.